예, 이제 제 7강입니다. 7강이고 용도 지역 이어서 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나오네요. 아주 중요한 상이죠. 시험에 꼭 나오는 상입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요 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번 더 앞서서 했던 시간들 복습을 통해서 한번 비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용도 지역입니다. 지역인데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이용을 위해서 계획들이 나온다. 계획들이 나오는데 계획 보시면 이제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토지 이용을 거의 다 결정을 하는데 자, 요 계획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보시면 토지의 용도 지역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요 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크게 네 가지가 있죠. 도간농자, 다음에 주상공록, 보생, 개 관리지역에서 구분되어져 있고 또 영에 보시면 다시 1, 2, 1, 2, 3춘, 중1, 6원, 전1춘, 보생자, 보생계, 농자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는 이거 외에는요 추가로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주어져 있다. 그래서 1, 2, 1, 2, 1, 2, 3춘, 중1, 6원, 전1춘, 보생자, 보생계, 농자로 세 번이 쫙 되어 있습니다. 전국토에 중복되지 않게 촘촘하게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1차적인 토지 이용 제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세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하고 변형했습니다. 원칙이었죠.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도시관리 결정권자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예외 나왔었죠.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공유 수명 매립을 했다 합니다. 이때 매립한 목적이 바로 옆에 있는 토지와 같은 목적일 때 바로 탁내죠. 그러면요 같은 경우이면 바로 뭡니까? 매립 준공인가 1부터 옆에 토지와 같은 토지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내입니다. 탁내. 그런데 같은 목적이 아니거나 또는요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있을 때에는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이 될 때까지 그 매립지는요 일단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제한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들. 다음에 또 다른 특별법에서 어떤 지역으로 발표를 딱 한다면 이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곳이냐 하니까 이것이었죠. 항어산택 전했습니다. 항만구역이요, 어항구역이요, 산업단지요, 택지개발지구요, 전원개발사구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차이점은요 항만, 어항은요 도시지역에 연립되어진 공유수면이고 여기에서는 농공단지는 포함이 안 된다 했었고요. 수력발전소와 송전소정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안에 있는 논의 농업지형이 결정되었다. 또 보존산지입니다. 그러면요 농업진영적으로 결정이 되어진 그 농지는 이제 바로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고요. 보존산지일 때는 말입니다. 보통은 농림지역인데 아주 멋진 산이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따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상이었습니다. 잘 나온 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시험범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용도 지역 결정이 딱 되어지면 효과가 무엇이냐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모든 용도 지역들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건물 종류가 정해집니다.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보시면요 이 건축 제한이죠. 각 토지 용도 지역마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다 정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가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토지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두 번째는요 건폐율의 그 상한선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폐율이 뭐냐 하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 덮고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건 공식이 있습니다. 책에 잘 나와 있죠. 보세요. 건폐율 하면 대지 면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이 가장 넓게 펼쳐져 있는 면적, 건축 면적, 요것의 비율 하면 곱하기 100%입니다. 요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대지란 곳에 확인되어진 대지란 곳에 건물을 위에서 딱 바라보니까 옆이 아닙니다. 위에서 봅니다. 보니까 건물이 여기에 한 동이 있고 여기에 또 한 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건축 넓이, 건축 면적인데 이 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건축 면적의 비율이 바로 건폐율입니다. 만약에 보시면요. 만약에 이 대지가 이 길이가 10m입니다. 여기도 10m입니다. 그러면요. 요 곱하기 하면 됩니다. 대지 면적은요. 7 곱하기 10 하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나고요. 만약에 요 안에 건물 한 동이 요것이 5m요. 요것이 또 6m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이것이 보니까 만약에 2m요. 이것이 만약에 5m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5, 6, 30. 그렇죠? 이쪽은 이제 30제곱미터이고, 이것은 250, 10제곱미터입니다. 두 개 합하니까 40이 나옵니다. 40이 딱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 분의 이 건축물들의 넓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곱하기 100% 딱 하니까 나오는 것이 40% 이렇게 딱 나오죠. 이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여러분 대지하면요. 이 대지 자체도 보시면 높낮이가 있습니다. 이건 안 봅니다. 수평 뚫어서 건물은요 수평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대지가 이렇게 돼 있다 해도 이런 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바로 이것만 가지고 대지 면적 이렇게 딱 봅니다. 봐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또 건물도입니다. 건물도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되어진 건물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딱 보시면요 바로 이 대지에서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이요 이렇게 딱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면 지금 이 건물이 가장 바깥쪽의 벽이 뭐냐? 바로 이것이 외벽입니다. 바로 요 전체가 다 건축 면적 해서 요 대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 되겠습니다. 또 요 건물이 만약에요. 요런 건물이 있습니다. 요런 건물. 자, 땅에 붙은 것은 여기까지가 붙어 있지만 위에서 수평 투영을 딱 해보면 건물이 요렇게 생긴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요 전체가 다 건축 면적 되겠습니다. 요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건폐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폐율. 이 건폐율에 그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이 상한선이 우리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자, 뒤에 쭉 나와 있죠. 곧 볼 겁니다.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니까 이 건폐율 상한선이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용도 지역들별로 요 정해져 있는 요 건폐율 상한선 요것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이 붙는 것이 바로 토지 이용 제한의 아주 중요한 제한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요. 자, 86페이지에 왼편에 위에 이번에 1번 보시면 건폐율 어휘 딱 나와 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대지 안에 건물이 둘 이상 있으면 이것은 합계한 면적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목적은요. 이렇게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요 대지 내에서 각종 어떤 부분의 공지를 확보해서 채광, 통풍 등을 용이하게 한다. 또요. 불이 났을 때 옆에 있는 대지로 번질 수 있는 방어 공간을 만든다. 이런 식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은요. 모든 토지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건폐율 상한선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가 보면 토지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요. 오른편 보시면 용적률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보시면 우리가 용도 지역 구분되었죠. 1, 2, 1, 2, 3 준, 중 1, 유건, 전 1,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로 쭉 외우셔야 됩니다. 천천히. 그래서 보시면 한번 더 합니다. 책을 보세요. 1, 2, 1, 2, 3 준, 중 1, 유건, 전 1,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의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자, 보십시오. 건폐율도, 자, 국토계획법에 있는 요 70%, 90% 이거 말고요. 대통령령에 있는 요 상한선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자, 5,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렇게 상한선이 있습니다. 비록 그건 다 뺐습니다. 빼도 요 상한선을 여러분들이 꼭 시험 날 것처럼 꼭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 1, 2, 3 준, 중 1, 6은 전 1 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5, 6, 6, 5, 7, 9, 8, 8, 7, 7, 7, 7, 2, 2, 2, 2, 2, 4, 2, 2 이렇게 상한선을 꼭 천천히 외우시고 건폐율 상한선을 순서 있게 맞추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왔습니다. 꼭 외워두세요. 특히 파란색 되어 있죠. 자 보니까 5, 5, 6, 6 올라가는데 갑자기 5, 7, 5가 빠져버리죠. 제3종 일반적으로는요 더 다운됩니다. 왜냐하면요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청수전이 없는 아파트 지역인데 좁게 하는 대신 높게 올리는 대신 좀 여유 공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좀 좁게 올린다 해서 좀 좁게 이렇게 압축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50%입니다. 그래서 55, 66, 77 좋은데 57 되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저 밑에 자 녹지부터 관농자 시골 농촌 말합니다. 농촌은 보통 다 20%입니다. 그럼 농촌이 왜 20%입니까? 여러분 시골 가시면 시골 마을에 보시면 참 땅이 늘어다라고 합니다. 집이 작다라고 합니다. 왜냐? 시골 농촌은요 대시 안에서 건물이 이만치밖에 차지를 못하니까 마당이 넓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줍니다. 40% 이렇게 좀 많이 주는 곳이 바로 계획관리다. 계획관리는요 왠지 개발한다 할지라도 약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좋은 땅인 것입니다. 40%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부분 체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왼편에 오시면 다시 용적률 나옵니다. 용적률 나오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건폐율도 참 중요하지만 용적률이 더더욱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이건 또 뭐냐 합니다. 자, 의미를 보시면 됐습니다. 자, 요건 건축물의 제한. 이게 뭐냐? 건축물의 용도라 부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물도 보시면 토지도 용도 지역이 있듯이
건물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28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건물들이 그런 용도의 건물들이 대지에서 적적적 패자는요 덮는다, 덮을 패자입니다. 덮는다. 그런데 용적은요 쌓는다, 쌓을 적자인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의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의 비율. 자, 대지는 일단 간단하게 확인했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들 건축법 가시면 상세하게 보십니다. 연면적은 뭐냐 보세요 여러분들. 자, 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한 층, 두 층, 3층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건물이 이렇게 딱 생겼다랍니다. 이거 부를 때 4층이다 안 하죠. 이건 지하층이죠. 지하층은요 청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누가 봐도 건물은 1, 2, 3층이다 이렇게 말하지. 이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래도 지하층 보시면 지하층도 공간 활용을 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지하층도 벽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활용되는 공간의 면적이 나와요. 이건 뭐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만약에 100이었어요. 1층 보니까 1층도 보니까 1층의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같은 높이니까 같은 어떤 넓이니까 100이 나오겠네요. 2층도 보니까 2층의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100이 나왔네요. 3층도 보니까 3층의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이 나왔습니다. 각 층마다 바닥이 100 있는 것입니다. 자, 요 건물의 각 층의 바닥을 전부 다 합쳐봅니다. 합쳐보니까 나오는 것이 400이 나오죠. 400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건물의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연면적. 해서 요 대지 안에서 건축물 차지하는 총 규모에 비율해서 연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그래서 보니 400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 대지 넓이가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200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요 대지 200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건물의 연면적 400 비율 하니까 곱하기 딱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200% 이렇게 딱 나옵니다. 200%. 이게 바로 용적률인데. 그런데요, 용적률이라는 이 규모 제한하거든요. 할 때 보시면 무엇을 또 빼줍니다. 빼줘. 밑에 보세요. 나와있죠. 자, 2-3번 보시면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별표 주세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면적에는 지하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용적률 규모 제한할 때는요, 지하층은 또 빼줍니다. 지하층은 빼줘. 이거 빼줍니다. 연면적은 400이 맞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올라가는 연면적은요 지하층은 빼고 올라가니까 이건 400이 아니고 300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300 하니까 200분의 300 곱하기 100% 하니까 이건 200%가 아니고요 15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용들은 건축법 할 때 나옵니다. 그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중요한 사이니까 나중에 응용할 때 꼭 중요하게 혜택을 찾아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와같이 이 건폐율과 용적률, 특히 용적률도 그 상한선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른편에 보시면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용적률 상한선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해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순서 있게 딱 외우십시오. 1, 2, 1, 2, 3, 중, 1, 6은 전일, 춘, 보생자, 보생계, 농자 21가지 용도식입니다. 지역별로 순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 보시면 왼편에 있는 하한선 말고요. 오른편 상한선만 딱 보세요. 보시면 100 보십시오. 출발이 100입니다. 100부터 올라갑니다. 출발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입니다. 출발입니다. 출발 1, 2, 1, 2, 3, 중이 1입니다. 이것이 플러스 50 올라갑니다. 50 딱 보세요. 50 더합니다. 100, 150, 200, 250, 300 이렇게 탁 올라가죠. 그런데 갑자기 말입니다. 1, 2, 1, 2, 3, 준 맞습니다. 근데 준주거는 상합적 비슷합니다.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500, 폴적 됩니다. 폴적 띄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합적 보시면 좀 상합적 건물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뭐냐? 용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합적은요, 중 1, 6은 중심 상합적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쪽은요, 1500%다 합니다. 여기서 빼기 200씩 딱 하면 됩니다. 1500 일반 상합적, 1300 중 1, 6은 유통 상합적 1100 그 다음에 걸린 상합적은 900 이게 빼면 된다. 이렇게 탁 나오죠.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요, 전부 다가 300부터 올라갑니다. 300 전용 공업지역 300 일반 공업지역 350씩 올라갑니다. 350 그 다음에 400 이렇게 올라가서 전일준 공업지역입니다.
녹지입니다. 녹지부터 관농자, 시골 농촌입니다. 농촌인데 요건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줍니까? 보시면 80 줍니다. 80. 농촌은 80이다랍니다. 그런데 요 속에서요, 개발 가능한 곳은 또 100을 주는 곳이 3군데 있다고 합니다. 녹지 가운데서요, 보존 녹지는 개발 안 됩니다. 근데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는요,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쪽은 100을 줍니다. 하니까 80, 100, 100 이렇게 나갑니다. 관농자 다 80이 원칙입니다. 80 원칙인데 관리지역 가운데에서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죠. 개발 가능한 곳이죠. 이것도 100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0, 100, 100, 80, 80, 100, 80, 80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주발입니다. 100, 150, 200, 250, 300, 500, 1005, 1003, 1100, 900, 3, 3, 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고요. 그럼 100이 딱 4군데 나오죠. 첫 번째 출발할 때 나오는 일종 전용 100이 나옵니다. 이거고요.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 100, 100 나옵니다. 계획관리 100 나오죠. 4군데입니다. 확인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 용적률의 그 상한선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시간 두고 천천히 꼭 암기를 꼭 해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금방 보셨던 그 건폐율과 용적률 한 번 더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용도지역은요, 용도지역을 먼저 이해해 놓으시면 요거 중요한 사항들 순서 교육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1, 2, 1, 2, 3 준, 중1, 유건, 전일, 춘, 보생자, 보생계, 농자입니다. 자, 건폐율 55, 66, 57, 98, 87, 777, 222, 224, 2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들입니다. 100, 150, 200, 300, 500, 1005, 1003, 1100, 900, 3, 3, 5, 400, 80, 100, 100, 80, 80, 100, 80, 80 이렇게 순서 있게 외우시면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을 하실 때도 반드시 암기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이해해 주세요. 또 실제 보시면 이런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전국토의 공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상은 여러분들 지방조례에서 더욱더 요 범위에서 더 낮추고 강화시킨다랍니다. 실제 이용할 때는 지방조례에서 더 낮춘 그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왜 낮추느냐? 여러분들 쇼당을 보시려고 합니다. 쇼당을. 어떤 건물 지을 때, 당신들 건물 지을 때 일부 토지를 공공실로 좀 빼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빼주면 우리가 낮추어 놓은 것을 이까지 회복시켜서 올려주겠다. 생색을 내기 위해서 주로 강화시키고 그에 맞춰서 실제 이용해야 됩니다. 실제 지방에서는요. 이렇게 이용 실제 합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 장 넘어가지고 80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상인데 꼭 이해하셔야 되는 중요한 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에 4번입니다. 관로 4번에 1번, 2번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완화되어 있죠. 보시면 자,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 기준을 다시 올려준다랍니다. 요 지역들은요, 특별히 건폐율이 우리 각종 어떤 요 지역에서 정해져 있는 요 기준 자체를 또 상향시켜 주어서 혜택을 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지역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래서 박스 첫 번째는 건폐율을 완화시켜준다, 올려준다. 두 번째는요, 용적률을 올려준다랍니다. 그래서 요 지역들 안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안에 일부 토지입니다. 일부 토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 보니까 첫 번째 박스입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 개, 수, 자, 취, 농, 산으로 결정이 되어진 곳이랍니다. 뭐냐? 일부 토지에 개발 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자연공원구역, 그 다음에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 있습니다. 자, 농공단지, 산업단지로 설정이 딱 되었네요. 이 개발진흥은 저기 시골 농촌, 비도시 지역, 시골 농촌에다가 개발진흥 지정했습니다. 다음에요. 산업단지는요, 우리 저기 공업지역 안에서 산업단지가 결정이 딱 되었다고 합니다. 해요. 보시면. 자, 우리 시골 농촌은요, 대부분 보시면 건폐율이 보시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0%입니다. 20%. 다, 거의 다 20%겠습니다. 20%. 대부분 다 20%입니다. 20% 이렇게 20%입니다. 요런 지역 안에 개발 지정하겠다. 발표가 딱 되어지면 요런 20%인 요런 지역들의 그 건폐율이 팔짝 올려줍니다. 얼마냐? 40%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배우십니다. 보통 보시면 용도구역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또 올려줍니다. 보시면 40% 올려주겠다. 요 지역은 대부분 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많아요. 그럼 20%입니다. 근데 40%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공원, 국립공원입니다. 이쪽도 보시면요, 자, 60%까지 올려주겠다. 60%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요, 취락지구. 보통은 시골 농촌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취락지구, 시골 농촌에 시골 마을 정비하기 위한 도와주기 위한 곳입니다.
보통 20%인데 60% 바짝 올려줍니다. 다음에 자, 농공단지입니다. 여러분들, 농공단지는 농림지역 안에 많이 있습니다. 농림이나 관리지역, 시골 농촌에 보시면 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공장 열리면 땅이 좀 커야 됩니다. 커야 되니까. 자, 농공단지는요, 70%까지 바짝 올려줍니다. 보통 20%인 곳인데, 농공단지이면요, 70% 올라갑니다. 또, 공업지역 보시면, 다 777, 70, 70%입니다. 공업지역 안에 산업단지로 혈팅이 딱 되어지면 80%까지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 안에서도 특별히 여기 개수자치 농산, 개수자치 농산으로 결정이 되어진 특정 장소 일부는요, 건폐율이 쫙 올라갑니다. 얼마냐? 4, 4, 6, 6, 7, 8. 개수자치 농산 4, 4, 6, 6, 7, 8로 올려주게 되어 있다. 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제 풀다 보시면 이 부분을 응용해서 문제가 잘 떠니까 여러분 첫 번째 박스표 개수자치 농산에서 적어 놓으시고 꼭 암기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어떤 장소는 용적률 자체도 올라가는 곳도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는 아닙니다. 똑같이 이어갑니다.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개, 수, 자, 농만 올려줍니다. 해서 밑에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데 개수자농만 나옵니다. 이건 빼고요. 이것도 빼고요. 개수, 개발진흥,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구단지 이것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개수자농, 개수자농에 해당되어지면 용적률이 자 보세요. 자 100으로 올려줍니다. 100%. 이것은 80%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100%입니다. 자 이것은요 15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08, 100, 150 이렇게 부릅니다. 108, 100, 150 해서 개수자농, 개수자농에 해당되어진 그 토지는요 용적률도 이만치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저기 시골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을 보시면 20%, 80%인 그 상한선이 있습니다. 근데 농림지역 안에 공장지대, 농공단지이면요 이것이 20%가 70%, 이것은요 150% 많이 올려줍니다. 그러면 공장을 좀 넓게, 좀 크게 지을 수 있게 혜택이 주어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 일부에 결정이 딱 되어진 특정 어떤 구역들은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수, 자치, 농산 4, 4, 6, 6, 7, 8 개수, 자, 농은 108, 100, 150으로 바짝 올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왼편에 있습니다. 뒷박스 중요하니까 별표를 꼭 하나씩 쳐놓으세요. 자, 금방 보신 이 내용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세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 지금 탁나가 있더라. 랍니다. 자, 도시 외지역에서 개발 지정주, 개.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 그 다음에 자연공원구역, 자. 취락지구, 취. 그 다음에요. 농군단지, 농. 그 다음에요. 산업단지 딱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이 4, 4, 6, 6, 7, 8. 그 다음에요. 이 중에서 개, 수, 자, 농만 보시면 180, 100, 150으로 또 이것도 올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인데, 요 잠시 뒤에 요 내용을 보시고요. 이제 쭉 책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5번이 있죠. 5번입니다. 기타 건폐율적인 특례. 이것은요, 5번 상의 1번과 오른편에 2번과 3번, 4번이네요. 89페이지 보실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90페이지에 제일 위에 5번 보입니다. 5번, 박스 밑에 5번. 유원지와 공원에 건폐율되어 있죠. 자연녹지는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런데 요 자연녹지 안에 있는 유원지는요, 건폐율이 30%까지 올려준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서 공원입니다. 공원은 또 건폐율이 20%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없게 20%까지 올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는 30%, 공원은 20%. 이것이 저기 18대에 나온지 한번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갈로 6번입니다. 용적률 기타 지금 특례되어 있죠. 1번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은 촉진해진다. 촉진하기 위해서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라고 할 때는 그 단지에 대해서 건폐율 20%, 용적률 20% 더 올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안에서 용적률 20%까지를 더 줄 테니까 임대를 더 지어라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은 신설되어서요. 방제지구 안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한 건물일 때는요. 이것이 주상공업지역 안에 해당될 때는 용적률 20%더 준다랍니다. 재해 예방 시설 설치하면 주상공업지역 안에서는요. 이것이 방제지구 아니면 용적률 20%더 준다 이렇게 한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에 오른편 갑니다. 오른편에. 자, 이제 3번, 4번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큰 5번입니다. 오른편에. 공공시설 부지 적용에 대한 용역 특례 딱 나와있죠. 이건 실제 활용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땅의 가치가 아주 높은 지역이 있어요. 상업적이나 각종 어떤 우리 정비사업을 통해서 탄생된다. 정비구역과 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있습니다. 이 비싼 땅값을 가진 땅에서 자기 땅 일부를 공공시설, 공원 등으로 떼어놓은 비율만치 비례해서 용적률이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200%입니다. 그래서 상업적이나 또는 정비구역 안에서 자기 땅 일부를 공원으로 떼어줬다. 그러면요, 용적률이 비례해서 올라가는데 최고로 2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10층 지을 것을요, 반 땅 주고 20층치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5번. 기자 활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 상세히 보시면요, 앞으로 배우실 사항인데 정비법 가운데에서도 정비사업 가운데에서도요,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주택 재건축 구역 안에서만 일합니다. 산동네 지역들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가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여러분들 통과를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관로 3번. 자, 보이네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92페이지 관로 3번은 별표 3개 하십시오. 참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이고 이미 일부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일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공유수면이죠. 공유수면 매립지입니다. 이 매립지 같은 경우에 이 매립하는 목적입니다. 목적과 그 인근 토지를 본댔죠. 인근 토지, 인근 지역과 비교해서 같은 목적일 때는요, 특례해가지고 준공인가 1부터 같은 토지가 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거나 또는요, 둘 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있을 때는요,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결정할 때까지 이 땅은 땅이 아닙니까? 땅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요, 결정을 할 때까지 이 땅은 일단은 뭐냐? 바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제한한다 이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진 그런 땅이라든지 확인 안 해가지고 청량이 안 된 땅이 딱 확인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해주는데 결정할 때까지 이 땅은요, 제일 도관론 용자에서 제일 센 제한 받는 바로 보전자 붙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제한을 받게 된다. 것이 관로 1번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 확인되어지면 지정할 때까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취급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로 2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도시지역 보면 다시 주상공녹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 또요 관리지역도 보시면 요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세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인데 주거지역 등으로 세분 안 되어진 그런 곳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보셨으면 주상공록지로 구분 안 되어진, 미구분되어진 그런 지역이 있다 했습니다. 그냥 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개발구역인데 상세하게 어디가 주택지역이고 상업지역인지 구분 안 되어진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도시지역인데 주상공록지로 상세하게 세분이 안 되어진 토지가 확인 딱 되어지면 세분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요 전체입니다. 요 주상공록지 가운데에서도 제일 센 제한 받는 녹지로 취급할 것이며, 녹지 안에서도 보시면 다시 이것이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인데 요 중에서도 제일 센 제한 받는 보전자 붙는 녹지로 일단 요 토지 전체를 취급해서 이렇게 제한을 일단 먼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관리지역인데 세분 안 되어지고 또 있다라고 합니다. 보생계로 세분이 계획이 나올 때까지 제일 센 제한 받는 보전자 붙는 요 녹지로 전체 토지를 일단은 취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밑에 관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여러분들 시험에 잘 치문에 뜨는 그런 상 중에 하나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요건 또 뭐냐? 요것도 참 의미 있는 사항입니다. 요것도 참 의미 있는 사항이에요. 자, 보시면요. 요는 인형입니다. 여러분들 도시지역 요 안에서 주상공록지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법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니까 두 개 나오죠. 자, 첫 번째입니다. 도로법에 있는 바로 접도구역은 적용하지 않는다랍니다. 이 말은요, 도시지역 내에는 이것들을 만들 수가 없다는 말 되겠습니다. 여긴요, 여러분들, 시골 농촌 가시면요, 도로 옆에 일정 거리 해가지고 여기는 접도구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안 됩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푯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도로의 확장에 대비해서 일정 거리 이상 해가지고 이 부분에 건축 못하게 제한하는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요건 시골 농촌에 이런 것이 있지 도시 안에 있는 도로 옆에는 이런 땅이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접도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농지죠. 농지. 농지는요. 농지는 농업인 또는요 농업법인들만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요 농지를 매입할 때는 말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받아요. 이것은 이제 시구 업면장,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한테 이것을 발급받습니다. 받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요, 요 어딥니까? 도시지역 여러분들 도시지역 안에도 보시면요 농지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농지는 뭐냐면 실제 어떤 지목이 농은 뿐 아닙니다. 그 지목이 되든 뭐든 간에 실제 농사 짓고 있는 현재입니다. 현재 농경장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입니다. 농지나. 그런데 요 도시 안에도요 자기 땅이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인데 요 주거지 안에서 자기 땅을 농사 짓고 있어. 그럼 농지입니다. 농지. 하지만 도시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매입할 때는요 농지증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어때요? 주상공업지역도 농지 있다 하지만 그런 농지를 살 때에는요 농지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녹지죠. 녹지 안에도 농지가 참 많습니다. 특히 생산 녹지 다 농지입니다. 농지. 녹지는요 농지증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녹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녹지가 뭐냐?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그 부시 안에 있는 임시로 짓는 농지일 때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것은 도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녹지 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녹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시군 계획시설 부실 때는 필요 없다. 이 말이 약간 비유 있게 나온 것이 바로 이 표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용도지구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